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초유의 관심사는 당연히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이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론조사 결과에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 한 가지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윤석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72%다 이렇게 보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여론조사는 아닙니다. 여론조사가 아니다 보니까 에이 뭐 믿을 수 없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여론조사 결과보다도 이 결과가 더 정확할 거라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걸려있기 때문에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윤석열이 이길 것이냐 이재명이 이길 것이냐 여기에다가 돈을 건 사람들이 보기에 윤석열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72%라는 거죠. 실제로 이 사이트에서 지난번 미국 대선까지도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이트가 예상했던 게 50개 주 가운데서 49개 주나 맞았다는 거예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나 정확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사이트에서 한국의 대선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최대 변수가 무엇일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시면은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해가지고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다가 조금 주춤한 그런 모습이죠.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여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그거를 제일 잘 보여주는 게 후보 단일화에 대한 여론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76%가 야당의 단일화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말은 바꿔 얘기해서 76% 정도가 단일화가 된다면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번에 토론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이 문제가 다뤄졌었죠. 물론 심상정 후보가 물어봤을 때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가 결렬이 됐다 이렇게 선을 그었지만, 이후에는 안철수 후보도 살짝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일화 자체가 결렬이 됐다라는 뜻이라기보다도 경선을 하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다라는 거죠. 안철수 후보 또한 마찬가지로 현실을 파악을 하겠죠. 왜 그거를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선 단일화가 필요하다 당연히 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불안해지는 사람은 이재명 후보인데요. 심지어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조원지 후보한테까지도 접근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심상정까지도 끌어안기 위해서 다당제 얘기를 또 꺼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선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민주당 또한 마찬가지로 매번 선거 때마다 다당제로 가야 된다, 개헌을 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를 내지만 항상 그거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오히려 민주당이었습니다. 심상정 후보 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얼마나 민주당이 뒤통수를 쳤는지 본인 스스로가 잘 알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다당제가 됐거나 개헌이 됐거나 민주당이 그거에 대해서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설령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선거를 10일 정도 앞두고 그런 얘기를 꺼낸다라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표를 조금이라도 끌어모으기 위한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다당제에 대해서 안철수 입장에서는 찬성을 할 수밖에 없죠. 이미 예전부터 안철수는 계속해가지고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개헌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거제도 또한 마찬가지로 바꿔야 된다. 이게 안철수의 입장이었죠. 다당제를 해야 된다, 개헌을 해야 된다,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은 정의당이 예전부터 계속해가지고 해왔던 그런 주장인데, 왜 하필이면 민주당이 이제 와가지고 10일 정도 남겨놓고 그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해요. 안철수가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토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내가 그 당 사정을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봤자 현실화가 없다. 현실성이 있다라는 걸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냐?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통과를 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현실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를 딱 듣자마자 민주당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대번에 바로 긴급 의총을 열기로 했죠. 정말로 저 사람들이 개헌하고 싶어가지고 다당제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진심 어리게 의총까지도 바로 여는 거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를 조금이라도 우리 쪽으로 가지고 올 수 있을까? 그것만 지금 고민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국민의힘이 어떤 상태예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그냥 내쳐버리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선거를 포기해버리겠다 이러고 있는 게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충분히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74%까지나 됐었는데 그게 몇 프로 떨어졌습니까? 35%로 떨어졌죠.
그리고 그 당선 가능성에 돈을 거는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윤석열이 이길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이 63%나 되고 이재명이 이길 것이다 라고 보는 비율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거는 그냥 단순하게 여론조사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 걸려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전 세계 모든 사람 다 해당되는 거예요. 돈이 걸려 있으면 진심을 다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진심 어리게 저 사람들이 분석해보고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봤을 때 대한민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봤었을 때 누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윤석열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2배 가까이나 된다는 거죠. 심지어 최근 들어가지고 더 높아졌습니다. 윤석열이 이길 것 같다 72%나 되고요. 이재명이 이길 것 같다 26%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재명의 당선 확률이 확 떨어졌고 윤석열 같은 경우는 급등을 했습니다. 저 때가 언제인지를 보니까 2월 25일 요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급등을 했더라고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2월 2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확 늘어났습니다. 2월 25일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별다른 사건이 없었습니다. 별다른 이슈가 없었어요. 딱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게 있었죠. 바로 대선 토론. 많은 사람들이 대선 토론을 두고 막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너무나 말을 못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해가지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 대선 토론이 있고 난 뒤에 베팅 업체가 봤었을 때는 누구 당선 확률이 더 높을 것 같다? 윤석열 후보가 더 높을 것 같다는 거죠. 자, 기사를 보니까 다음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업체가 한 달 만에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갈아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한 달 전부터 계속해가지고 이 업체는 윤석열 후보가 압승을 할 거라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1월 2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업체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압도할 것이다 라고 평가했고 그런 식의 평가가 한 달 내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만에 갈아탔다 라고 하는 표현은 틀린 것이고 한 달 전에 갈아탔고 한 달 내내 그거를 유지하고 있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 아무리 저게 여론조사보다 돈이 들어갔으니까 사람들이 더 거기에 의미를 둔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봤자 그냥 업체가 했던 거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업체에서 지난번에 미국 대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베팅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베팅 결과가 어땠냐? 50개 주 가운데서 49개 주가 들어맞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한차 이제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냐 안 하냐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맞췄어요. 허구한 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뭐 집단지성이다 뭐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언제 과연 집단지성이 가장 잘 발휘가 되냐? 돈이 관련이 돼 있을 때 그때 집단지성이 최고로 발휘가 됩니다. 실제로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한 배당률을 보시게 되면은 1.3% 이 정도가 되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배당률이 2.5%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윤석열 후보가 1.7%, 이재명 후보가 4.2%나 되는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험 감소를 많이 했으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이익을 버는 것도 많아지는 거겠죠. 그게 바로 이재명 후보라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될 것이다. 거기에다가 돈을 거는 것은 일종의 하이 리스크한 행위라는 거죠. 얼마나 주식하는 사람들, 얼마나 저런 거 하는 사람들, 세상 바뀌는 거 시사에 빠삭하고 얼마나 그거에 예민하게 반응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압도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길 것 같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쉽게 걸지 않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라는 거 그것만큼은 사람들이 쉽게 돈을 걸고 있다라는 뜻이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